마광숙은 하루 몰빵한 소개팅을 마친 후 셋째 남과 함께 골프 레슨을 받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불편한 상황을 끝내려고 애썼어요. 정말 이런 데이트 싫어. 왜 마음에도 없는 데이트를 해야 해? 에휴. 내가 막내 도련님 때문에라도 참는다. 다음에는 절대 안 해야지. 근데 호텔 사장님은 넘어진 거 괜찮으시려나? 굉장히 아팠을 텐데. 그런데 너무 웃겼다. 아직도 웃음이 나오려고 하네. 웃음을 참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지. 마광숙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그날 골프장에서의 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가 마광숙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줄은 모른 채 말이죠. 마광숙은 셋째 남과의 골프 레슨을 끝낸 후 그와 함께 다른 이야기도 나누면서 점차 친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때 한동석이 그 장면을 우연하게 또 목격하게 됩니다. 셋째 남과 마광숙의 친밀한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그대로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마광숙, 어떻게 하루에 많은 남자들과 너무 쉽게 만남을 하네. 그런 행동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동석은 마광숙의 행동을 보며 그녀가 의도적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한다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골프장에서의 장면은 그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었고 그 불편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의 오해. 며칠 후 마광숙은 LX 호텔에서 장광주를 납품하기 위해 들렀습니다. 그날 호텔의 식음료 담당자들과 독수리 술독가에서 새로 나온 술인 서빙주도 선보일 예정이었지요. 마광숙은 서빙주가 호텔에서 진행할 대규모 행사 중 하나인 페스타에 선정될 것을 바랐습니다. 담당 매니저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꼭 선정될 것 같은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경쟁 입찰로 진행하기로 호텔 방침 내려오면서 전국에 내로라 하는 주류 업체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중에 독고탁의 신라주조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마침 신라주조에서도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마광숙은 납품 중인 호텔에서 결혼 전 우체국에서 일했던 우체국장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결혼 후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기분에 그와 근황 이야기를 하며 같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여기엔 웬일이세요? 와, 광숙 씨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남편 장례식 때 보고 처음인데. 그 얘기를 들은 마광숙은 순간 울컥한 마음에 양쪽 눈가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고 저런, 내가 괜한 얘기를. 국장은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마광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러다 흠칫 놀라 손을 떼니 마광숙이 천연덕스럽게 깔깔 웃으며 국장님도 참, 둘은 마주보면서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우체국 국장이 호텔에 온 이유는 20주년 결혼기념일 아내와 호텔을 방문하였던 거였습니다. 물론 국장의 아내 또한 마광숙과 입사 동기였기에 잘 아는 사이라 마광숙도 얼굴도 볼 겸 호텔방으로 같이 가게 된 것이었고요. 그녀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었고 그저 국장의 사심없는 손길에 서로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안쪽 있던 한동석에 의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 마광숙에게 큰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쪽 사람들 틈새에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장면들을 지켜보았던 한동석, 마광숙, 또 남자와 그렇게 쉽게 붙어 다니네. 그런 행동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동석은 마광숙과 우체국 국장이 서로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관계를 단순히 업무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광숙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을 보며 꽃뱀이라는 단어를 지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술 더 떠 한동석은 마광숙과 우체국 국장이 함께 호텔방으로 간다고 상상하며 자기만의 억측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가 자기의 거래처에서 업무 중에 남자와 함께 호텔방으로 간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그 장면을 본 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더 부풀려 생각하며 그녀의 행동을 계속해서 꽃뱀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마광숙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앞으로 어떤 일이 그녀에게 닥칠지도. 독수리 술도가의 새로운 술이 엘렉스 호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은 납품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만들 술의 원료나 재료보다도 못한 독고탁의 신라주조의 술이 선정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광숙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동석을 찾아갑니다. 사장, 왜 저희 술이 떨어졌죠? 왜 그 좋은 평가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건가요? 한동석은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마광숙 씨, 결과가 전부입니다. 어떤 술이 좋은지, 어떤 술이 나쁜지, 그건 시장이 판단할 문제죠. 마광숙은 답답한 마음을 꾹 참고 천천히 말합니다. 그래도 사장님, 그 좋은 평가를 받은 술이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마광숙은 한동석의 눈빛을 마주합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마광숙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지만 그는 여전히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말합니다. 그래요. 평가가 좋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술은 떨어졌어요. 왜냐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그 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광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며 마음속에서 아픔이 밀려옵니다. 그건 그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 술에 얼마나 공들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술이 잘 될 거라 믿었던 것을 사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한동석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마광숙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더욱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마광숙은 더욱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한동석은 시선을 돌리며 마침내 말을 내뱉습니다. 저는 그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광숙 씨, 그 술이 진짜로 사람들이 원하는 술인지 아닌지, 그건 이미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달린 거예요. 꽃뱀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만든 술이라면 더더욱. 꽃뱀이요? 그게 무슨 제가 꽃뱀이라니요? 마광숙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자기가 꽃뱀이라니. 그녀는 자신의 술이 왜 떨어졌는지 설명할 기회도 없이 그 오해 속에서 계속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힘을 내며 고백하듯 다시 말을 꺼냅니다. 아니 왜? 제가 꽃뱀이죠? 그리고 서빙주 선정과는 무슨 관계인 거죠? 그저 술이 어떤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믿고 술을 만든 것뿐인데 그걸 불편한 시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마광숙은 자신이 왜 그런 오해를 받는지 알지 못한 채 차가운 한동석에게 진심을 전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여전히 마광숙을 꽃뱀으로 몰고 가는 고정된 시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한동석은 눈을 잠시 감으며 자신의 머릿속에서 상상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셋째남과 마광숙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꽃뱀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마광숙 씨가 여러 남자들과 같이 있던 것을 다 봤어요. 하루에 3번씩이나 한 장소에서 소개팅을 한 것도요. 거기다 업무 중에 남자랑 호텔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평소의 모습이면 그게 꽃뱀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마광숙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왜 그런 오해를 받는지 점점 더 억울해하며 한동석이 말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에 온통 꽃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를 현재로선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녀는 속으로 그가 꽃뱀이라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다시 한번 오해를 풀려고 시도를 하지만 한동석은 차갑고도 당당한 말투로 말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렇게 비치면 그건 당신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나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겠네요. 마광숙은 가라앉은 그럼.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인 건가요? 그렇게 마광숙은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고 한동석은 조금 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들며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됩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